안녕하세요. 잘 쉬셨나요? 자, 우리가 6주차 2차 시부터는 광선치료와 수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광선치료하고 수치료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광선치료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총 4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레이저로 나눠집니다. 요 4가지 광선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광선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인공의 빛과 같은 비가시광선에 의한 복사 에너지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복사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레이저 광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파장이 짧아지면 광화학 반응이 주된 작용이고요. 파장이 길어지면 광열 반응이다. 이 2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점이 어디예요? 가시광선이 기준점입니다. 그랬을 때 파장이 짧아지면 광화학 반응, 길어지면 광열 반응.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광선 치료에는 적외선 치료가 있는데요. 적외선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원위 적외선과 근위 적외선으로 나눠지고요. 원위 적외선은 1500에서 1500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장파 적외선이다. 자, 원위 적외선 하면 장파 적외선이다. 그리고 비발광등이다. 그리고 그래요. 요 3가지 연결시켜서 카테고리를 연결시켜서 매칭시켜 놓기 바랍니다. 원위적외선, 장파적외선이다. 비발광등이다. 자, 빛을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위적외선 아시겠죠? 자, 근위적외선은요. 근위적외선은 770에서 1500 나노미터의 파장을 기진 단파적외선이다. 즉 근위적외선은 단파적외선이다. 그리고 빛을 내는 발광등이다. 라는 요 3가지 카테고리 연결시켜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침투 깊이는 10에서 30mm 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알고 계시고, 자, 침투 깊이는 근위적외선이 가장 깊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원위적외선, 근위자외선, 원위자외선, 요 순서로 침투 깊이가 정해진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적외선의 효과는 온열작용, 혈류 개선, 통증 완화, 창상 치유, 조직을 이완시키는 작용, 진정 효과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치료실 가면 이런 것들 많이 보이시죠, 그죠? 한의원 가도 많이 보이고요. 빨간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자외선 치료는요, UVA, UVB, UVC가 있습니다. UVA 같은 경우에는요, 긴 파장의 자외선이고요. 파장이 320에서 400나노미터입니다. 자,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유색광선이고요. 자, 중요한 거 요거죠, 그죠? 면역력 증진과 비타민 D 형성을 한다. 그리고 UVB, UVA 동그라미 같이 쳐주고요. UVB 같은 경우에도 역시 290에서 320 나노미터인 짧은 파장의 자외선이다. 인체에 해가 되는 무색광선이고요. 국소조 사용이나 수술실에 소독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소 부위의 세균 성장 억제와 파괴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완전히 다르죠, 목적이. 그죠? 이게 결국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2가지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자, UVC의 경우에는 파장이 200에서 290 나노미터인 짧은 파장의 자외선이고요. 인체에 유해한 무색광선입니다. 주로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반응을 이용을 해서 감염성 유기체와 다른 미생물을 파괴하는 것에 치료에 이용한다. 그래서 과다한 햇빛 노출은 암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빛을 증폭시켜서 방사시키는 광선이고요.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에 존재를 합니다. 자, 물리치료에서는 이제 헬륨 네온 그 레이저 치료기나 적외선 레이저 치료기에서 사용을 하고요. 의료적 분야나 수술, 라식 수술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수술용으로 사용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물리치료에서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뭐 힐트 레이저라고 얘기를 해서 고강도 레이저도 있고요. 그냥 일반 레이저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 뭐 보통 수술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레이저의 효과에서는 열적 효과, 비열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열의 파괴적 효과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비열적 효과 같은 경우는 진단이나 치료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자, 열 및 수치료입니다. 수치료 같은 경우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을 적용해서 치료하는 물리치료의 한 분야고요. 물의 강도나 온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물의 여러 가지 형태 등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요. 뭐 온열 치료의 대표적인 예죠, 그죠? 그래서 물체를 이용해서 치료에 적용하는 치료법이다 라는 거. 자, 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이고요. 온도 조절이 간편하고, 자, 물이 가진 부력과 저항에 있어서 운동치료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물이 있기 때문에 부력이 있죠, 그죠? 부력이 있는데 다른 물질에는 없는 특징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 이제 부력을 이용을 해서 저항으로 작용을 해 뭐 운동치료할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뭐 부력에서 다른 것들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침수욕 그리고 회전이나 압력 도수마찰을 이용한 치료나 아니면 뭐 온수포, 증기욕, 가스욕과 약욕 등이 있습니다. 자, 온수포가 제일 대표적인 수치료의 예죠, 그죠? 뭐 뜨거운 물병이나 뭐 사용이 간편하고 장시간 동안 보온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핫팩이죠, 그죠? 핫팩입니다. 자, 캐니팩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온수포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핫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실에 있는 물리치료실에 있는 핫팩이 요거죠, 그죠? 규산결이 들어있는 팩입니다. 뭐 뜨거운 수건 뭐 팩이 없으면 뜨거운 수건을 이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뭐 보통 이제 규산결이 있는 핫팩을 통해서 이제 보통 치료실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요 온도까지 간다. 60에서 70도까지 가열해서 30분 유지를 하고 수건으로 감싸면 45도 정도로 떨어져서 우리 인체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간편해진다. 자, 파라핀욕 같은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솔직히 얘도 파란색으로 합시다. 파라핀을 요즘 병원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시험에 좀 요거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핀과 미네랄 오일을 적정 비율로 혼합을 하고 액체 상태로 가열된 상태에서 신체 부부에 적용한다.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국소 적용에 효과적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파라핀과 피부 사이 땀으로 인한 수막이 형성돼서 화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소 부위입니다. 국소 부위. 뭐 한번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죠, 그죠? 요겁니다. 요 초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다가 손을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뭐 이걸 반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치료 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자, 파라핀으로 인한 냄새가 좀 많고 먼지와 파편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청소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 부위에 대한 관찰이 어렵고 관절 반동, 범위 운동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력이 있죠, 그죠? 회전력 같은 경우에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한 온도로 교반기를 통해서 기계적인 작용으로 욕조나 소용돌이에서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수치료 방법이고요. 뭐 온수로 적용했을 때, 냉수로 적용했을 때 각각 효과가 다르다라는 거. 온수로 하면은 당연히 이온이 되겠죠. 이온이 되고 뭐 대사 증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냉수는 수축하거나 긴장감을 유발해서 강장 효과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물의 부력을 이용한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체 전체나 한 부분을 지지해서 뭐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회전력을 통한 기기 등을 통해서 우리 수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구를 이용한 기타 치료가 있는데 하버드 탱크가 있어요. 부력을 이용해서 수중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고요. 냉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라이어 테라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부분 보이시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파란 액체가 파란 기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액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분사시켜 가지고 수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취하거나 해열하거나 신진대사를 감소시켜 가지고 급성 운동 손상 장애 있을 때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수중운동 치료 방법이 있어요. 수중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와 결합을 해서 할리위, 그 다음에 바드라가즈 김, 링, 그 다음에 근이완 기법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 특징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할리윅은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뭐 약간 뭐 수중체조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완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바드랑가즈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매답니다. 매달아 가지고 둥둥 떠게 해서 이제 부력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이고요. 와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 수치료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더 알아볼 수 있지만 그것들은 대면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